역도 파워리프팅보다 축구, 농구를 할 때 더 많이 다칩니다. 오늘은 부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도, 파워리프팅을 하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상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렇다면 역도와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상률이 높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역도와 파워리프팅의 부상에 대한 논문들을 종합한 체계적 리뷰 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워리프팅과 역도라는 종목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두 종목의 공통점은 최대 무게를 1회 반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역도는 클린 앤 저크와 스네치로 구성되고 파워리프팅은 3대 운동인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된 목표인 최대 무게를 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훈련과 시합을 하면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부상입니다. 스네치는 넓은 그립을 쥔 채 무게를 들고 버텨야 하므로 어깨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무릎의 관절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척추에 높은 하중을 주는데 엘리트 파워리프터들이 데드리프트를 하는 동안 척추가 받는 평균 하중은 17,000N, kg으로 환산하면 대략 1733kg입니다. 이 논문은 4439개의 논문을 1차적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추리고 추려서 기준에 부합하는 9개의 논문을 선정해서 이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총 663명의 역도 선수와 472명의 파워리프터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역도의 부상 빈도는 평균 2.4에서 3.3 인저리 per 1000 hours of training, 즉 1000시간 동안 훈련을 하는 동안 2.4에서 3.3회 정도의 부상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된 부상 부위는 허리, 무릎, 어깨, 손목이었습니다. 파워리프팅의 경우 부상은 1.0에서 4.4회였습니다. 파워리프팅 역시 주된 부상 부위는 어깨, 허리, 팔꿈치, 무릎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 결과는 역도와 파워리프팅 훈련의 부상 빈도가 다른 논 컨택트 스포츠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 컨택트 스포츠란 육상 경기처럼 타인과의 접촉 없이 혼자서 수행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구, 농구처럼 타인과 접촉하며 경기를 해야 하는 운동을 컨택트 스포츠라고 합니다. 컨택트 스포츠이면서 스트렝스와 파워를 필요로 하는 종목인 미식축구와 레슬링의 부상 발생 빈도는 각각 9.6회, 5.7회였습니다. 이 결과에 비하면 역도와 파워리프팅의 부상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찾은 논문에서 축구의 부상 빈도는 적게는 4.7 플러스 마이너스 5회, 심한 경우 18.5회로 보고된 논문이 있으며 농구는 9.8회로 역도와 파워리프팅에 비해서 훨씬 높은 부상 빈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스테로이드의 사용도 부상의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삼두근의 원위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테로이드 사용자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명확한 인과관계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얻은 많은 근육량으로 고중량 훈련을 할 때 상대적으로 단련이 힘든 힘줄은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을 정도로 높은 중량을 다루는 사람들은 애초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스테로이드 사용자라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족은 이만 마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역도와 파워리프팅에서는 어깨, 무릎, 허리 부상이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역도에서는 무릎 부상이 더 흔했으며 이것은 아마도 역도 선수들은 훈련을 할 때 하이바 스쿼트를 주로 하니까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파워리프팅에서는 어깨 부상이 역도보다 더 흔했습니다. 어떻게든 최대 중량을 드는 게 목적인 파워리프팅의 특성상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동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와이드 그립이 어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도에서도 스네치를 할 때 무게를 들고 버텨야 하는 동작이 나오지만 스네치보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훨씬 더 무거운 무게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역도와 파워리프팅의 부상 빈도는 다른 논 컨택트 스포츠의 부상 빈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컨택트 스포츠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부상 빈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들은 선수들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선수들은 테크닉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완벽에 가까울 것이며 일반인들처럼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수행해서 발생하는 부상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세가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마구잡이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자세가 숙련된 일반인은
이유는 선수들보다 부상 빈도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선수보다 훨씬 약한 강도로 운동을 하면서 운동이 직업이 아니므로 선수들처럼 의무적으로 무리하면서까지 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정확한 자세에 신경 쓰며 운동한다면 오히려 축구, 농구 같은 다른 운동들보다 더 안전하게 역도와 파워리프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